안녕하세요. 짱샘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물 분류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생물을 분류하는 건데,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징이 같은 것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무리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 그럼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분류가 있는데, 자연 분류란 생김새나 그리고 그 생물의 속 구조,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순환 과정, 한살이, 그리고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등등등의 번식 방법, 그리고 폐로 호흡을 하는지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지 등등등의 호흡 방법, 이러한 것들, 즉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보고 분류하는 것을 자연 분류라고 해요. 이 밖에도 인위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이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나눈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생물이 생활하는 장소가 물속인지 또는 육지인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 또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인지 도구로 작용하는 생물인지 나누는 방법, 또는 먹을 수 있는 생물인지 먹을 수 없는 생물인지로 나누는 방법 등등등 있어요. 그럼 우리 과학에서는 자연 분류로 생물을 분류하는 게 더 객관적일까요? 인위 분류로 생물을 분류하는 게 더 객관적일까요? 그렇죠. 둘 중에서 자연 분류의 방법으로 생물을 분류합니다. 이제부터 생물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 생물을 분류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생물을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을 여러 개 깔았을 때 앱을 폴더별로 정리를 하죠.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원하는 앱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는 도서관에서 또는 서점에서 책을 종류별로 진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책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그 새로 발견된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존에 있었던 이 생물 분류 이 틀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은 요 생물의 분류 체계랑 조금 더 유사한 점이 있네. 요 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생물들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이걸 유연관계라 그래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물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생물들끼리 A 생물과 B 생물은 가까운 친척 관계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 없는 생물인지 이렇게 비교할 때 유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물 분류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죠. 그래서 환경에 생물이 적응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진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물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연 관계와 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선생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여기 고래가 있고요, 상어가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고래와 상어 중에서 사람과 더 가까운 생물은 누구일까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선생님, 고래랑 상어 둘 다 물속에 살고 생김새가 비슷한데 사람이랑 더 가까운 생물 있나요? 궁금하죠? 그렇다면 우리 자연 분류의 방법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고래부터 볼까요? 고래는 물속에서 살긴 하지만 무엇으로 호흡하죠? 네, 폐로 호흡해요. 상어는요? 아가미로 호흡하죠. 사람은요? 폐로 호흡해요. 다음 이제 번식 방법 볼까요? 고래는 새끼를 낳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워요. 상어는요? 알을 낳죠. 그래서 상어 알을 캐비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급 식재료로도 쓰인다고 하죠. 그럼 사람은요? 새끼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워요. 이렇게 호흡 방법과 번식 방법을 비교하니까 사람과 더 가까운 생물은 누구다? 그렇죠. 바로 고래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 분류에 의해서 고래는 상어보다 사람과 더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단계, 가장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짓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짝짓기를 했을 때 이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암컷과 수컷은 서로 같은 종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했을 때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 생물 무리들을 같은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래 보도록 할게요. 숫사자와 암호랑이가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짝짓기를 해서 라이거라고 하는 생물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이 라이거가 번식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귀여운 그런 생물이긴 하지만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라이거의 부모였던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같은 종이 아니다.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다. 다른 종이다. 그렇다면 다음 예를 볼까요? 불테리어라고 하는 이제 멍멍이, 불도그라고 하는 멍멍이 둘을 짝짓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배라고도 표현하죠. 그랬더니 보스턴 테리어라고 하는 이제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이 강아지는 다행히도 번식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스턴 테리어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그렇죠. 같은 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같은 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말이 있고요. 당나귀가 있어요.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상태에서 이 두 생물이 짝짓기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이 이제 사진 하나를 놨는데 이 생물을 노새라고 해요. 이 노새는 암말과 수탉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생물이에요. 옆에 정리를 해볼게요. 암말과 수탉나귀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새는 안타깝게도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그렇죠. 서로 다른 종입니다. 이렇게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꼭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8세기 초반에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의 식물학자가 있었어요. 이 식물학자가 이 생물 분류의 이제 기초를 마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19세기 후반에 헤켈이라고 하는 과학자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휘테커라고 하는 과학자를 거쳐서 이 생물 분류 체계가 점점 더 체계화되고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생물의 분류 체계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총 7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단위를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종이었죠. 종. 그리고 우리가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교배시켰을 때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면 같은 종,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이라고 했죠. 이 종보다 조금 더 큰 범주가 속이에요. 속보다 조금 더 큰 범주가 과, 더 큰 범주가 목, 더 큰 범주 강, 더 큰 범주 문, 제일 큰 범주 개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종, 가장 큰 단위는 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총 5개가 있어요. 5개, 5개. 그래서 이걸 Five Kingdom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게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은 이 생물 분류 체계 각각 어디에 포함되는지 볼게요. 전 제일 큰 범주인 개부터 볼게요. 사람은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개라고 하는 개에 속하고요. 그 중에서 척삭동물문이라고 하는 문에 속해요. 이 척삭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등뼈 알죠? 등뼈. 등뼈를 척추라고 하는데 척추 속에 그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신경 아래로 뻗어있는 연골을 척삭이라고 해요. 즉 척추뼈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다 척삭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뼈를 가진 동물들. 그 중에서 사람은 포유강에 속해요. 이 포유강에 속하는 생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그런 생물들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은 영장목에 속해요. 영장목에는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것들을 영장목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사람과에 속하고 그 중에서 사람 속 또는 뭐 호모 속이라고도 하고요. 그 중에서 사람 종,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생물 분류 체계로 나타내면 이런 체계 안에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커다란 이 표 안에 생물이 몇 개 들어있는지 볼게요.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고래, 닭, 붕어, 개구리, 붕어, 거북이, 잠자리의 거미, 오징어, 조개, 지렁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을 이 생물 분류 체계를 통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들은 모두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먹이를 먹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생물들을 동물계로 묶습니다. 그 중에서 등뼈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고래, 닭, 붕어, 개구리, 거북이, 이들은 척삭동물 문으로 더 작은 범주로 묶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생물들,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고래를 포유강으로 묶어요. 그 중에서 육식을 하는 동물들,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이것들을 식육목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고양이의 성질을 가진 것들, 고양이과로 묶고요. 그 중에서 표범과 비슷한 것들, 표범 속으로 묶어요. 그 중에서 서로 짝짓기를 했을 때 번식 능력이 있는 그런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같은 종인 것은 바로 호랑이밖에 없어요. 봐봐요. 지금 호랑이와 사자는 서로 다른 종이죠. 표범 속이라고 하는 같은 속에 속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는 짝짓기를 했을 때 번식 능력이 없는 생물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작은 것은 종, 가장 큰 것은 개. 순서대로 종, 속, 과목, 강, 문, 개 순서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개, 총 5개가 있다고 했죠? 이 5개의 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